안녕하세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합격을 돕는 여러분의 친절하고 든든한 학습 튜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기계인 카르노 사이클의 원리를 마스터해 볼 예정입니다. 화면에 복잡해 보이는 압력 부피, PV 선도와 온도 엔트로피 TS 선도가 메인으로 보이시죠? 초보자분들은 그래프만 봐도 막막하실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일상의 비유로 접근하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모든 열기관이 도달할 수 있는 연력학적 효율의 극한을 알려주는 절대적인 나침반입니다. 지금부터 이 완벽한 마법의 기계가 에너지를 어떻게 100% 효율적으로 변환하는지 그 시각적 청사진을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이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기계를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 기초 용어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작 물질, working fluid로 기계 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열과 일, QW를 부지런히 실어 나르는 매개체, 예를 들어 공기, 증기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가역 과정인데 주위에 어떠한 마찰이나 열 손실 같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상적 상태 변화를 말하죠. 세 번째 사이클은 이러한 상태 변화를 여러 번 반복한 후에 출발점으로 완벽하게 다시 돌아오는 닫힌 궤도를 의미합니다. 즉, 마찰력도 없고 열이 새어나가지도 않는 완벽한 조건에서 동작 물질이 순환하는 궤적이 바로 이상적인 연력학 청사진입니다. 중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순수 이론적 가정이지만 열기관 효율의 끝판왕을 계산하기 위해 반드시 머릿속에 세워두어야 하는 핵심 기준이랍니다. 이제 카르노 사이클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4단계 톱니바퀴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차례입니다. 이 사이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온 과정 2개와 외부와 열이 완벽히 차단되는 단열 과정 2개로 절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1에서 2 구간은 뜨거운 열을 쏙쏙 흡수하며 부피가 늘어나는 가역 등온 팽창입니다. 그 다음 2에서 3 구간은 열 출입 없이 스스로 부피를 늘리는 가역 단열 팽창 과정이죠. 이어서 파란색 3에서 4 구간은 차가운 곳으로 열을 내뿜으며 부피가 다시 줄어드는 가역 등온 압축입니다. 마지막 4에서 1 구간은 열을 꽉 막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꾹꾹 누르는 가역 단열 압축으로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완벽한 4박자가 어떻게 열을 유효한 일, 워크로 바꾸는지 다음 장부터 도면을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가역 등온 팽창 1에서 2 과정을 왼쪽 아래의 피스톤 그림과 함께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난로와 같은 고온 열원 T1에서 기계 안으로 끊임없이 열 Q1이 쑥쑥 흡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기하게도 뜨거운 열이 계속 들어오는데 기체의 온도 T1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똑같이 유지된답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열량 100%가 피스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외부에 대한 일, 워크로 곧바로 모두 쓰였기 때문이죠. 밥, 열을 먹은 만큼 즉시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운동, 일을 하느라 체온이 올라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위쪽 그래프를 보시면 온도는 그대로지만 팽창하면서 압력, P는 부드럽게 감소하고 부피, V는 쭉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외부와의 열 교환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가역 단열 팽창 2에서 3 과정입니다. 그림에 빗금친 두꺼운 단열재가 보이시죠?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열, Q는 완전히 0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팽창하던 힘이 남은 피스톤은 외부로 일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바깥으로 밀려나가려고 합니다. 밥, 외부 열을 못 먹었는데 운동, 팽창을 계속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내 몸속의 체지방인 내부 에너지를 태워서 소모해야겠죠. 그 결과 기체가 스스로의 에너지를 깎아먹으면서 기체의 온도는 뜨거웠던 T1에서 차가운 T2로 뚝 하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피, V는 더욱 증가하지만 압력, P는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그래프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면서 부피를 줄여나가는 가역 등온 압축
3에서 4 과정입니다. 이제 피스톤이 외부에서 일을 받아 안쪽으로 꾹꾹 눌리며 부피가 다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기체를 억지로 압축하면 마찰과 압력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신기하게도 저온이 그대로 유지돼요. 압축될 때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발생하는 열, Q2를 차가운 바깥쪽, 저온 열원으로 고스란히 방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밖에서 억지로 누른 받은 일의 양만큼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을 그대로 방출해서 온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죠. 파란색 화살표처럼 잉여열을 버리며 부피를 줄이는 이 과정이 사이클을 다시 처음으로 돌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 단계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처음 상태로 완전히 복귀하기 위한 가역 단열 압축 4에서 1 과정입니다. 다시 두꺼운 단열재를 덮어서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완벽히 꽉 막아버렸습니다. Q는 0. 이 열 차단 상태에서 피스톤을 더욱 강력하게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넣어 동작 물질을 강제 압축시킵니다. 열이 도망갈 구멍이 없는 상태에서 압축의 힘을 받으니 외부에서 가해진 일, 워크가 고스란히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펄펄 끓게 만듭니다. 차가웠던 온도 T2가 다시 처음의 뜨거운 고온 T1으로 솟구치며 압력 P도 급격히 치솟아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체의 부피가 초기화되면서 완벽하게 처음 상태로 복귀하여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 카르노 사이클의 한 바퀴를 완성하게 됩니다. 4단계를 모두 마친 후 그려진 두 개의 신기한 닫힌 도형, PV 선도와 TS 선도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압력 부피, PV 선도, 즉 역학적 관점에서 안쪽의 빗금친 넓이는 기계가 외부에 실제로 해낸 순유효일, 네트워크, W를 뜻합니다. 오른쪽의 온도 엔트로피, TS 선도의 반듯한 직사각형 넓이는 열역학적 관점에서의 변환된 순열량, Q1-Q2를 의미하죠. 놀랍게도 역학적인 관점에서 본 일의 양과 열역학적 관점에서 본 열에너지, Q의 크기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중요. 두 선도의 닫힌 면적이 모두 외부에 유효하게 한 일의 총량이라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으니 시험 문제 풀 때 꼭 기억해두세요. 특히 TS 선도는 온도와 열의 출입을 아주 직관적인 직사각형으로 보여주어 복잡한 에너지 분석을 훨씬 쉽게 도와준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은 대체 어떻게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복잡한 열량 계산을 거치지 않고 오직 고온과 저온의 온도 단 2개만으로 마법처럼 효율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크게 적힌 공식처럼 카르노 효율은 1에서 고온분의 저온을 빼주면 아주 깔끔하게 계산이 끝납니다. 중요.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핵심 함정은 공식 계산 시 섭씨가 아닌 무조건 절대 온도 K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식에 따르면 효율이 100%, 1이 되려면 저온 열원 T2가 완벽한 절대 온도 0K, 마이너스 273.15도씨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력학 제3법칙상 우주에서 절대 온도 0K 도달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 세상에 효율 100%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카르노 사이클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시사점을 켈빈 플랑크의 법칙과 함께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켈빈과 플랑크는 열의 전부를 100% 1로 바꿀 수는 없다. 즉, 열 효율 100%인 제2종 연구기관은 제작 불가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오른쪽 바그래프를 보면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복합 화력 발전 등 실제 기관들은 모두 제각각의 효율 한계를 가지고 있죠. 현실의 기계들은 마찰과 열 손실이라는 비가역 과정이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맨 위에 카르노 한계선, 카르노 리미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꿈의 수치지만 카르노 효율은 인류가 설계할 수 있는 열 효율의 절대적 상한선, 얼티밋 리미트를 명확히 제시해줍니다. 이 궁극의 이정표 덕분에 에너지 평가사와 엔지니어들은 기계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끝없는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거랍니다.